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3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TV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루 톡톡 김정민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묘, 제이콥 로스차일드 사망, 수상한 공천 요 정도 세 가지 제목으로 톡톡을 진행했는데요. 내용이 좀 나름대로 그 충분한 그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쭉 시청을 하고 제가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파묘 한마디로 반일 선동 영화 같다는 얘기고요. 풍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그 주인공이 최민식 씨인가요? 네. 악취 중에 악취다.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산꼭대기에 묘가 있는데 선덕여왕의 묘도 그 경주 낭산, 늑대산 산꼭대기 명당짜리라는 거예요. 그게 또 수미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고 수미산은 뭐 별도 얘기고요. 수문장으로서 그 올라가는 길에 사천왕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절터만 있다고 그러고 선덕여왕의 그 묘지는 33천 위치 산꼭대기라고 해서 왕만 쓸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묘에 나와 있는 것도 산꼭대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새끼하라 전투에서 죽은 일본 장수의 시체를 수직으로 묻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예, 뭐 관을 썼다는 얘기예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고 남산에 서울 남산에 그 신사가 있었다는 얘기. 지금도 그때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그 큰 그 많은 계단 이쪽이 그 쭉 올라가서 지금 식물원짜리인가? 아마 그쪽에 어디 그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 참배를 시켰던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세 때 언어 지금은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서 그 무당이 어떻게 그 뭐 일본 중세 때 얘기를 알아듣고서 대화하는지 그런 것도 뭐 좀 고증 뭐 이런 등등이 뭐 좀 엉터리다 이런 얘기고 사실 훈민정음 그 우리 그 보더라도 잘 읽질 못하죠. 뭐 없어진 그 글자도 있고 또 발음도 좀 어렵죠. 옛날 말 우리 현재 쓰는 말하고는 상당히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퓨전으로 나갔다. 그리고 새말뚝은 사실 거짓으로 자기는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한 그 주장의 그 근거로서 김영삼 정부는 풍수 정권인가 해가지고 일제 새말뚝을 찾아서 그러나 확증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풍수적 메카시즘이다라는 뉴스 옛날 종이 신문 그것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로서 발행된 백운대 등산도 어, 개통했다. 이 욕구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판이 출래다.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이 또 이 쇠말뚝 제거의 민족혼 되찾자 이런 게 한겨레 신문 쪽에서 있는 거를 또 가져왔는데 여기 뭐 써 있는 말을 갖다가 크게 보면은 비지땀 흘리며 쇠말뚝을 뽑아낸 한 회원은 이 쇠말뚝들이 일제히 단열 철주라고 못 박아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이 작업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는 일제히 철주를 제거하고 민족혼을 회복하는 것은 뜻있는 일이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쇠말뚝이라는 게 사실 등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박은 이 로프 끈을 연결하는 이 머리가 동그랗게 돼 있고 그 가운데로 그 밧줄들을 이렇게 돌려서 묶으면서 그걸 잡고 올라가게 지금처럼 뭐 데크식으로 이렇게 그 돈이 있어서 했던 게 아니고 또 다른 그 증거로는 그
등산로 만드는데 그 모금 운동한 뉴스 기사도 보여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선 말에 일반 백성들이 등산할 여유가 있었겠냐? 양반들이나 등산이나 다니고 뭐 산천 초목을 뭐 누비고 다닌다는 얘기 있지만은 백성이라는 게 농민들이 노예 상태로면서 언제 그런 데를 다녀보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일제 시대 때는 일반 국민들 그 황국 식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등산로를 만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먹고 살기가 좋았다는 거 아니냐라고 그걸 반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사실 조선 총독부가 진짜 뭐 최말독을 박았을 수도 있는데 확인된 거는 없다는 얘기죠. 가짜 독립운동가가 있듯이 가짜 풍수들이 정부 돈으로 그 김영삼 정부 때 저런 지랄 연병을 떨 것으로 보인다. 지랄 연병이라는 표현을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그 가짜 뉴스 같은 거, 그 가짜 뉴스라기보다도 요즘 뭐라 그러나요? 그 가짜 뉴스라고 그래 보죠. 난징 대학살도 일제 만행 과대 포장하게 되어 있다. 중국 공산당이 연출해서 찍은 사진들이 실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3.1절 연후 일본 여행 상품은 불티라는데 제주 안 가고 일본 가는 한국인들 싸다 이 말이에요. 그 가서 먹는 게 맛도 좋고 제주도 그 바가지 씌우고 그러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운동권의 반일 프레임 약발 떨어지지 않았냐. 터지는 것은 비리 행위들 뿐이 없고 사람들 이제 정말 식상해졌다. 그렇게 이제 단언을 하고요. 치부가 드러난 반일 선동 세력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수상한 공천과 경기 동부 연합이라고 제가 그 제목을 묶어서 붙여봤는데 민주당 경선 후보가 간첩일 확률이 높다. 이재명 세력이 없다. 세력은 운동권과 노조들이 그 뒤에 있는 진짜 세력들이다. 이재명은 사실 호소합이 아니냐. 이재명 뒤에 있는 세력이 있다. 이재명한테 다수당이 되는 것은 목적이 이번이 아닐 수도 있다. 핵심 목적은 가장 많은 간첩. 제가 오열이라고 좀 가로 열고 좀 추가했어요. 들을 국회에 집어넣으려는 것이다. 반일 프레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선거 전략보다 많은 통진당 출신들을 국회에 넣으려는 것이다. 비선팀 가동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측은 부인하고 있고 공천 관련 공식기구 외 어떤 모임에도 논의 이루어진 바 없다. 정진산 역시 연락한 지 오래됐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민주당 여론조사 업체는 그럼 어떤 데냐? 현역 국회의원 대상 선출직 공직자 평가 참여를 했는데 여론조사 업체가 4곳 중 2곳이 이 성남시와 이재명의 성남시와 관련이 있다. A업체는 2013년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한 용역 수행을 했고 최근 민주당 경선 ARS 투표 시행업체로 추가 선정이 됐다. B업체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시설 비서관 출신 인물 컨설팅 본부 합류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친문 비명 표적조사 논란 해당 업체 해명은 A업체 불법 여론조사 안에 경선 여론조사 업체가 별도 여론조사하는 건 계약 위반 아니야. 의뢰 고객은 보안 사항이다. 이 비선 조직이 있다는 것은 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그 뉴스들을 그 모아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지지율이 현재 37%로 떨어지고 국힘이 39%로 역전이 돼 있는데도 왜 이렇게 그 공천 탈락 이런 것들을 하면서까지 이재명이가 왜 지금 그러고 있을까?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딴 목적이 있다. 통진당 애들을 국회에 비례대표로 넣는 게 목적이다. 자매정당 효과 노렸나? 더불어민주당 요건 뭐 색깔 얘기인데 그건 그 빼고요. 진보당 이석기와 활동, 이상길, 김재현 등 포진,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반미좌파 230명 직결, 조선일보.
민주당 해산된 통진당 출신 김지현 금벤치 바라주나 빠라주나를 바라주나로 쓴 것 같은데. 중앙일보 민주당 반미 종북 세력 숙주 자처 국회 입성길 열어 한동훈 이재명 자기 살려고 민주당을 종북위원 통진당화. 연합뉴스 이렇게 여러 언론 단체들이 이렇게 그 비판 같은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 민주공천의 집중포화 이재명의 민주당 통진당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서 뭐 늦게 한 얘기는 2월 26일자로 했어요. 민주당의 이상헌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무소속 출마 선언 공천 반발 탈당했다. 이런 얘기고 무소속으로 했다는데 저는 뭐 솔직히 나이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그 인상이 꽤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얼굴 같기도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선거연대 협상에서 울산 북구를 진보당 후보에게 양보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반발 차원이다. 총선 공천 결정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의 탈당은 김영주, 이수진, 박영순, 설훈 의원에 이어 5번째다. 이 이상헌 씨라는 분이 울산 쪽 그 지역구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오열일 것 같은가요? 이대 총학생회장, 진보당 수석대변인, 민중당 공동대표, 참 전종덕 민노총 사무총장, 제7대 전남도 의원, 18대 19대 총승 민노당 통진당 후보로 출마, 정태홍 고려대 총학생회장, 다 그 운동들 한 애들이네. 장진수 홍대 부총학생. 잠깐 그 좀 배운 애들이 이 취직 같은 건 안 하고 왜 그런 쪽으로 빠졌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공천 갈등의 이재명 탈당은 자유, 변화엔 소리 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는 일일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대한민국에서 활약하는 간첩들이라고까지 소제목을 달아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 열고는 제가 써본 건데요. 난파 간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5열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창원 간첩단 4명, 검찰 법원 결정에 항고, 민주비례정당 참여 시민단체에 창원 간첩당 관련 단체가 있다.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연석회의, 이름도 됐다 기네요. 창원 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소속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남진보연합은 국가정보원의 수사로 밝혀진 창원 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소속된 단체다.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공작금을 받고 지령에 따라 활동했었다. SG 사태 임창정, 이재명계 김성태, 이화영과 수생한 동행, 뭐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이 LG CNS 컨소시엄 대형 공공정보화 사업 중도 하차 통보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히스토리를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열린우리라고 비례정당 만들었던 여기에 뭐 정몽준과 그런 친구 문제 일으키는 거기에 뭐 들어가 있다. 최고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2020년 열린민주당 창당에서 3월 8일 날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건너편 어디 건물에 들어갔는데 LG가 2020년에 4월 달에 수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21년도에 복지로 복지 멤버십 행복 이 뭔가 있겠죠. 네,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근데 2022년에 열린민주당 해산을 1월 8일에 했는데 2023년 뭐 한 1년이 좀 지났지만은 사업 철수를 했다. 같은 건물에 있었다. 이것을 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행자는. 예, 국민의 어떤 그 개개인의 정보들이 좀 이미 빼간 거 아니냐. 어떤 그 선거나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LG CNS가 입주한 건물에 한 발 앞서 들어간 열린 우리당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거 같이 해서 뭔가 음모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건데 이제 증거는 없지만 심증은 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이제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소설이에요. 소설 이렇게 얘기는 하죠. 우리는 가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는 가정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찾아야 되긴 합니다. 숙주 정치 전문 경기 동부연합 이재명의 민주당 무섭게 파고든다. 이렇게 제목을 또 붙여가지고 쭉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이번 총선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주도 세력이자 주체 사상파가 주축을 이루는 경기동부연합 계열의 당선권 비례대표 순번을 약속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공정 공청 사태에 휩싸이는 와중에도 이념 세력의 숙주를 자처해 이들의 국회 입성을 돕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경기 동부연합 이재명을 숙주 삼아 국회 진출 시도. 김경화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2월 26일자 보도한 내용이네요. 이원옥 통진당 뿌리둔 이념 세력 민주당의 위성정당 통해 국회로. 그래서 이 진행자는 민주당을 찍느니 차라리 이낙연 당을 찍어라.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좀 격양까지는 아니 격양된 정도 수준의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 탈당한 이상원 그 국회의원 옆에 가서 딱 그 손을 그 잡고서 이해하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머리 이렇게 하면은 요거 돈 좀 들어가겠는데요. 머리를 이렇게 빗을 내면은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이발소 갔다 온 얼굴 같지는 않고 염색 안 하면 이재명이도 뭐 머리가 희끗할 텐데 진보당과 후보 단일화에 반발하는 이상원 옆자리 찾아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원 의원을 찾아가 그의 팔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뉴스를 제가 보면서 김정은이가 작년 말막 초인가요? 북한의 제1의 주적이란 표현은 남한의 좌파 세력까지 포함하나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남한의 북한 종북 세력 오열들을 국회에 입성시키는 위장 전술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 속뜻은 어떻게 했지는 모르지만 니들이 국회에 입성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거로 하니까는 거기에 쪼들려 가지고 협박을 받았던 거 아니냐. 어떤 형태로든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공작이라는 거죠, 공작. 북한이 한국 선거에서, 남한 선거에서 관여 안 한 적은 없다는 얘기도 공공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되도록 한이 찍은 김영주의 과거, 간첩죄 개정안 발의, 안민석 잘못 지적도 했다. 김명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는데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이번에 공천 탈락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죠. 간첩죄 사각지대를 보완할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대요. 대정부 질의 때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하는 민주당 의원을 제지하는 등 민주당 주류와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에서는 북한 등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만 간첩죄로 처벌받는데 개정에서는 외국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중국 포함입니다. 이제는 기밀 누설을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그게 있어야 돼요. 국가보안법. 그거 있어야 됩니다. 중국 애들도 간첩법인가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거는 해야 됩니다.
실제로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중식당 동방명주를 운영한 중국인 일당에 대해서도 우리 당국은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었죠. 대신 식품위생법 위반, 여신 전문 금융업권 위반 등 부차적인 혐의만 적용해 지난 2월 기소됐지만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간첩법 그게 그 국가보안법인지 어떤지 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이렇게 그 김영주 그 부의장이 그 대표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류 중인 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송파구에 뭐예요? 동방명주? 이런 데서 뭐 저기 해명하는 그 기자회견을 한 게 있는데 아니 식당이 어떠나 크길래 뭐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고 이거 했다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비밀경찰서다라는 얘기를 거꾸로 반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 분열 제3세계 거부 뭐 이런 대형 이 형광판까지 설치되어 있는 데다 이런 데 가서는 짜장면을 시켜 먹기에는 껄쩍지근하겠는데요. 어디에 있는 거 송파구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러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김영주 탈당 민주당원 1,500명과 여입당할 듯. 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 진행을 한 내용인데 요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차일드의 그 뭐 회장이 사망했다는 그런 거죠. 글로벌 금융 세력의 그 거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나는 생존이란 관점으로 보았다. 잠이 없어진 그 늑다리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그 영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언젠가는 봤던 드라마, 영화 같은데 그 남기고 싶은 이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비우는 물건들은 버리지 못하고 짊어졌던 과거의 상처와도 비슷해 보인다. 배낭에 뭐 처음 경험이 없으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데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 하는데 이제 그 경험 있는 노인네가 책도 가져왔는데 읽은 부분은 그 찢어서 그 불쏘시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 배낭을 가볍게 해야지 이렇게 무식하게 무겁게 해서 다니면 되겠냐. 내 과거의 행동들로 이렇게 된 것이라면 슬픔의 황야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후에야 흘러가게 둔 인생 얼마나 야성적이었던가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런 건데 이게 실제 인물의 모양의 점수입니다. PTC 코스를 한다는 게 패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 해서 멕시코 국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캐나다 국경까지 걷는 트레킹 코스랍니다. 그게 미국의 서부 해안을 그 멕시코 국경에서 거기까지 간다? 아니 그 저 북쪽까지 그 알래스카 근처까지 가는 것 같은데 4,286km 대단한 여정을 그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이 실화래요.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여자가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그런 거를 했던 거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어떤 그 감상평이라는 게 이런 게 나이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갑자기 이제 그 유교에서 얘기하는 나이에 대한 그런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60세를 우리는 이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한갑 정도 되는 거죠. 귀가 순해져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 객관적이라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60세가 됐을 때도 이러질 못했던 것 같고 지금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70세 고입니다. 종심이라고 그러는데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다. 요거를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누구예요? 그 저기 유명한 그 동양 철학자 그 누구 있어요? 그 저기 이상하게 생긴 그 고대 무슨 그 철학자 있어요. 교대 교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쓴 말로는 꼴리는 대로 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요걸 풀어서 얘기를 해요. 지금 늑다리들은 어쨌든 유교적인 영향을 받고 살았다. 저를 얘기하는 거라면은 그러나 현재 느끼는 것은 60세 이수는 개뿔인 듯 싶다. 대충 운동권 애들이 이 나이 같은데 이자들은 취직이란 것 자체를 못한 낙오자들이었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취직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다고 그러면은 집안이 살만했네. 그 살만한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는 대학교도 나오고 그러면은 캐비어 좌파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잘 사는 새끼들이 또 이념에 그 해가지고 재벌이 모두 다 친일파고 잘 사는 애들은 모두 친일파고 이런 식으로 이따시들이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고인은 이제 다반사로 고령화되어서 적합한 표현이 아닌 듯 싶습니다. 종심도 할 수가 없어요. 어,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다. 내 꼴리는 대로 행해도 어긋난 작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대한 표현은 70의 이순이라고 좀 얘기를 해보고 80대 가서 꼴리는 대로 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78세 국가유공자라는 사람이 그거 유공자증 보여주고서 시내버스를 무료로 타려고 그랬는데 벌금 500만 원을 먹었다고 그러죠. 전철은 공짜인 거 맞아요. 65세 이하면 아니 이상이면은. 근데 시내버스는 영리니까 그건 아닌데 국가유공자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데 국가유공자인지 5.18도 국가유공자냐? 잘 모르겠는데 장관 좀 미친 아새끼들이 있어요. 그 78세. 그러니까 얘는 10년씩 뒤로 밀어도 안 될 것 같은 놈 늑다리 같아요. 한기업 인도소 속속 상장 준비 CJ 대한통운 예비심사 통과 권유정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했는데 현지법인 CJ 닷을 올해 상반기 상장한다. 인도시장 호조세 사업 확장 기회로 현대차도 상장주관사 선정 마무리했다. CJ 닷은 CJ 대한통운이 지난 2017년 인도 물류기업 다스의 지분 50%를 인수해 사명을 바꾼 기업이다. CJ 다스리 인도 전역에 보유한 거점과 고객사를 토대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인도 증시 시총이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한 10조 달러, 약 1경 3,336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익률은 향후 5 내지 7년간 8에서 10%대로 예상했다. 주가가 계속 좋아질 거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요 CJ 로고는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 도로 사정이 좋은 데 있는 거를 찍은 것 같습니다. 인도가 지방마다 인프라가 그렇게 또 잘 돼 있는 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음,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제조나 뭐 이런 것들이 베트남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도 쪽으로 그러니까 이 중국도 그 동부 해안 쪽으로 많이 발전했듯이 베트남도 동부 해안 쪽으로 꽤이 발전한 문제는 이제 베트남이 공산국가라는데 또 문제가 있지 않겠냐. 또 인구 중에서도 젊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그 전쟁 후에는 젊은 애들이 많이 태어나게 돼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노동력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그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쪽으로 좀 그 중국에서 빠져나온 공장들이 굴러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대한민국은 섬나라 신세, 중국이 목줄 꽉 쥐고 있다는데 박동희 기자 한국경제입니다. 2017년 2월 한국의 1위 국적영사인 한진해운을 끝내 파산시킨 일은 기업 구조조정 역사에 두고 두고두고 남을 미스터리다.
요게 문재인이가 정권 잡았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평상시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겁니다. 뭐 그게 무슨 미스터리야. 아, 그 하나만 죽이면 안 되니까 현대상선도 같이 죽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HMM으로 이제 그 이 산업은행이 정부가 운영하는 거로 했었죠. 어,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게 아니고 한진이 그 이 저기 그 대한항공하고 같은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뭐 올림픽 무슨 저거 봉송도 하고 그러는데 박근혜 언니하고 친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죽이는 거지 뭐. 머스크, MSC 등 거대 컨테이너 선사들은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적자도 감수하는 치킨 게임을 감행했다. 그 당시 그런 건 또 있긴 있었다 그러네요. 프랑스가 CMA와 CGM을 통합해 하나의 회사로 만들고 일본은 세계 선사를 통합해 원을 출범시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국 역시 다수의 국영 해운사를 코스코로 합쳤다. 코스트코가 아니래서 다행이네. 합쳤다. 수출이 주력인 나라의 해운업 홀대하고 있다. 아마존을 경쟁 상대로 삼은 덴마크 해운사 이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만 해협만 해도 중국이 한국을 목줄을 잴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다. 한국 90% 이상 해상 운송, 낡은 해운업 거쳐 대규모 자본이 해운업에 흘러들게 해야 하림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이 해운사가 재벌 기업도 들어올 수 있게끔 뭔가 길을 열어줘야 돼. 아마 해운법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하는데 이런 거를 안 되니까 현대 글로비스라고 그 자동차 수출 전용 선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한전 가스공 작년 이자만 6조, 250조 빚. 저는 이미 그 스르프 타임즈에서 다뤘던 얘기입니다만은 좀 늦게 나오는 것 같네요. 한세영 기자 SBS BG에서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2021년, 2023년 두 회사가 원가 밑으로 전기가스를 공급해 대규모 손실이 누적된 결과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빛은 MB 때부터 무슨 자원 개발한다고 쓸데없이 그 부채 많이 늘려. 그때 명박이 때부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빚을 갚아낼 방법이 지금 별로 안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그 가스료 그 도시가스료 올려가지고 그 빚을 250조를 갚는다? 정부가 뒤집어지지 나라가 뒤집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에는 명박이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한전 부채는 202조. 무슨 그 저기 그 뭘 뭐 자원 개발한다고 그런데 쓸데없이 공사들을 통해 가지고 했는지 그 중간에서 그래서 돈 빼먹은 게 엄청 많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전년에 192조 8천억보다 9조 6천억이 증가하면서 200조 원을 넘었다. 한전은 한전채를 발행하는 등 21조 6천억 원을 차입해 전기를 사거나 송배전망 건설 등의 시설 투자를 했다. 가스공사가 채택한 독특한 회계 구조까지 고려하면 가스공사의 실제 적자폭은 훨씬 크다. 이런 얘기 이미 뉴스에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정산이라는 그런 제도로 해가지고 못 받은 차액은 외상값으로 매출 채권으로 잡아서 그러면은 매출 채권 잡는 얘기는 매출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허위 매출이지 뭐야 이거라. 이거를 왜 회계 법인 새끼들은 미안합니다. 회계 법인 놈들은 왜 이런 것이 적합한 회계 처리라고 패스를 시켜줬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정산제도 뭐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매출이라는 것은 그 실제 받는 거를 매출로 잡아야지. 그걸 미수금으로 잡아가지고 그러면 매출 그 대체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 매출 채권으로 잡았든 미수금으로 뭐 잡았든 우측의 대변은 매출로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흑자가 나는 거로 되지. 그게 요즘 계약자산 같은 거 같은 기분이 들어가요. 그 회계 기준 이런 거 그런 거 만들어서 그것은 아니면은 그 가스공사도 그렇게 뭐 계약자산 같은 거로 해서 잡든지
그러면 노골적으로 그 합법화는 해놓을 수 있잖아.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건 허위 매출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스공사 이미 그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인데 36.9% 감소했고요. 매출액도 크게 감소했어요. 근데 에, 그 판매 가격이 다시 내려갔어요. 또 천연가스 내려가 가지고. 그런데 이 영업이익까지는 흑자지만은 이게 2023년도고 유심히 봐야 될 게 영업의 손실이 2조 4천억이나 나왔어요. 이게 뭐 때문에 2조 4천억이나 적자가 났냐? 이자만이 아닐 거예요. 이자만이 아니고 뭔가 또 돈치를 잘못 투자해가지고 한 거 평가 손실을 잡았다든지 그동안에 그 뭐라 볼까 그 아까 그 뭐 자원 개발한다는 등 등등 해가지고 투자한 거 생각해버리든지 평가 손실을 잡든지 이따식 것들을 했다라고 봅니다. 영업이익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한국과 이탈리아는 닮은 꼴, 저출산 해결책 머리밤대야. 김리한 기자가 한국경제,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 뭐 많게 했는데 한국과 이탈리아가 참 비슷한 나라 아니냐? 반도 기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을 것 같은데, 근데 로마는 로마 제국까지 만들었는데 한 대한제국은 그걸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러면 비슷한 나라라면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모르겠네. 만주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요소 지방 옛날에 거기도 먹고 적어도 저기까지 가야 돼. 바이칼 호수까지는 가고 캄차카 반도까지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로마 제국화 한다 그러면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했는데 이탈리아하고 지고 뭐 소프트 쪽만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하드웨어 쪽으로 무역 거래 많이 하자. 뭐 이런 얘기로 그 이탈리아 대사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왜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는 나치라고 믿을까? 모스크바에서 본 푸틴 정권의 역사와 전쟁에 왜곡된 교육, 소련의 영광을 배우게 되는 초등학생, 구로카 노보, 이 러시아 그 주재원으로서 그 경험이나 이 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별도 독립해서 나갈 때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 동부에 사는 러시아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으니까 민병대까지 무장 세력이 생겨가지고 또 싸움이 그 사전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러시아의 쪽에서는 우크라이나는 나치라 믿어 의심치 않는 러시아 초등학교 교사들 이렇게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 국내의 일부 세력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에 협력했다고 지적하고 그 이후 우크라이나에는 나치즘이 침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14년에 그 크림반도를 점령할 때 나치 영향하에 있던 에서 그 등장의 동부 주민이 엄격한 억압을 많이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그 많은 그 유대계 우크라이나인들이 있었는데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우크라이나를 독일에 협력했던 그 나치즘에 돼가지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는 슬라브족 러시아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은 아주 잘한 거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상 3월 4일자를 3월 3일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